이번 시간에는 고려 무신집권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이규보의 영정중월이란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영정중월 이규보. 산승이 탐월색하여 병급 일병중이라. 도사 방응각하여 병경하니 월역공이라. 우선 제목은 을풀영, 우물정, 가운데중, 달월자로 정중월, 즉 우물 속의 달을 영, 노래함이라고 해석됩니다. 우물 속의 달을 노래함. 글자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구인 기구입니다. 산승이 탐월색하여. 자, 산자, 매산자입니다. 산산자, 매산자. 승자는 중승자, 스님을 뜻하는 중승자. 탐자는 탐낼 탐자, 탐낼 탐자. 월자는 달월자, 달월자. 색자는 빛색자입니다. 빛색자. 두 번째 구인 승구입니다. 병급 일병중이라. 병, 함께 병자입니다. 함께 급, 길었다. 물을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물 깃는 곳을 급수대라고 할 때 그 급자입니다. 일병중, 한일자, 병병자, 가운데 중자. 병병자, 병은 물을 담는 병을 뜻합니다. 발음은 병급을 때 앞에 병자에 들어있고 뜻은 오른쪽에 기와 와자에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플라스틱 병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서 불로 군 기와와 같은 성질이었기 때문에 기와 와자에 뜻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병자, 물기를 급자, 한일자, 병병자, 가운데 중자. 세 번째 구인 전구입니다. 도사 방응각하여. 이를 또자 절사자, 이를 또자 절사자. 방자, 비로소 방자입니다. 비로소 방자. 응당 응자, 응당 응자.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 마지막 구인 결구입니다. 병경하니 월역공이라. 병병자, 기울일 경자. 달월자, 또한 역자, 빌공자. 병병자, 기울일 경자, 달월자, 또한 역자, 빌공자입니다. 자, 글자를 다 알아봤으니 이제 해석해 보자고요. 첫 번째 구인 기구입니다. 시를 짓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산승이 탐월색하여. 산에 사는 스님이 월색 달빛을 탐내어. 자, 산승이, 산에 사는 스님이 주어가 되고 탐낼 탐자가 서술어가 되고 월색 달빛이 목적어가 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입니다. 산에 사는 스님이 달빛을 탐내어.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산속 작은 절에 큰 스님과 어린 동자승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휘영청 달 밝은 가을밤에 큰 스님께서 동자승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우물에 가서 물 좀 떠오너라. 예, 스님. 동자승은 물을 담을 호리병을 가지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뜨려고 우물을 바라보다가 우물 속에 환하게 떠있는 보름달을 발견합니다. 야, 물속에 둥근 달이 떠있네. 큰 스님에게 보여드려야겠다. 자, 여기입니다. 산에 사는 스님이 우물 속에 비친 달을 보고서 달빛을 탐내어서. 두 번째 구인 승구입니다. 승구는 이을승자인데 첫 번째 구인 기구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병급 일병중이라. 아까 얘기했죠. 산에 사는 스님이 달빛을 탐내어서 병급, 함께 길었다네. 함께 물병에 담았다네. 어디에? 일병중에, 한 병 속에. 병 함께 일병중.
한 병 속에 급 물과 달을 함께 담았다네. 첫 번째 글자인 병자가 함께 병자가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물병을 우물 속에 넣습니다. 그럼 똘똘똘똘똘똘 하고 물이 병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조심해서 달 있는 곳으로 병 입구를 딱 대자마자 물과 함께 큰 스님께 보여드릴 달도 병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자, 병 함께 일병 중 한 병 속에다가 물과 달을 함께 길었다네. 전구입니다. 시의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기승은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연결되는데 바뀔 전자에서는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조금 방향이 전환됩니다. 도사하여 방각하여 절에 도착하여 비로소 응각 깨달아. 비로소 깨달아. 자, 세 번째 글자인 방자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아까 물병에 달을 담았던 것을 잠시 잊었다가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자, 동자승은 잠시 병에 달을 담았던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물에서 큰 스님의 방까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오는 동안 환한 달빛 아래서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기도 하고 배짱이가 배를 짜는 모습을 보고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동자승입니다. 이 동자승의 모습을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이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방 안에 와서 큰 스님을 보는 순간 아까 병에 달을 담았던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큰 스님, 이 병에 달도 담아왔습니다. 그래, 한번 달을 보자꾸나. 자, 도사하여 절에 도착하여 잠시 달을 담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비로소 응각 깨달아. 마지막 구인 결구입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병경하니 병을 기울이니 무력공이라 달도 또한 없더라. 스님께 병 속에 담아온 달을 보여드리라고 물잔에 물을 따릅니다. 물을 다 따랐습니다. 병 속에 물을 다 따라 병 속에는 물이 없는데 아까 잡았던 달도 병 속에 없습니다. 물잔 위로 달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달이 안 보여서 병을 아무리 흔들어도 병 속에서 달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잡은 달은 어디 갔을까요? 병경하니 병을 기울이서 물을 따르니 물은 이미 다 나와서 없어졌는데 월역공이라 달도 또한 없더라. 영정중월 정중월 우물 속의 달을 영노래함 이규보 산승이 탐월색하여 산에 사는 스님이 월색 달빛을 탐내어 병금 일병중이라 일병중 한 병 속에다가 병급 함께 길었다네. 한 병 속에다가 물과 달을 함께 길었다네. 도사 방응각하여 도사사 절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응각 깨달아. 절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달과 물을 함께 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 달을 꺼내려고 병경하니 병을 기울이니 물은 다 나왔는데 달이 안 나옵니다. 자, 병을 기울이니 월역공이라 달도 또한 없더라. 달도 또한 없더라. 시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한편의 따뜻한 동화를 보는 것 같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동자성의 행동이 미술을 자아내게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동글동글한 것 같네요. 달도 둥글고 물병도 둥글고 큰 스님의 머리와 동자승의 머리도 동글동글하고 그런데 이 시가 겉으로 보는 것만큼 가벼운 시가 아니랍니다.
시구 속을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구입니다. 산승이 탐월색하여 산에 사는 스님이 달빛을 탐내요.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는데 이 시가 지어진 고려 말에는 불교가 타락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 스님이 달빛을 탐내어. 스님과 탐낸다는 이미지는 안 어울리지요. 당시 권력과 재물을 탐내는 스님에게 스님은 다른 욕심을 버리고 달빛이나 즐기란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입니다. 병급 일병 중이라. 일병 중 한 병 속에다가 달과 물을 병급 함께 길었다네. 자, 달을 병 속에 담을 수 있을까요? 달빛이 탐낸다고 내가 달을 소유하기 위해 병에 달을 담았습니다. 진리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나만이 옳고 너는 틀렸다. 우리 편만이 진리이고 너희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진리를 과연 담을 수 있을까요? 나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도사방응각하여, 세 번째 겁니다. 절에 도착하여 비로소 깨달아. 달을 잡았던 사실을 깨달아서 병경하니 오력공이라. 병을 기울이니 달도 또한 없더라. 아까 분명히 달을 잡았는데 그 달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잡았던 달, 즉 곧 진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규보가 살았던 시대는 무신 집권기였습니다. 문신들이 무신들을 너무 무시하니까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 문신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무신들이 쥐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를 아는 문신들을 싹 다 죽이고 나니 정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문신들을 다시 불러 벼슬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문신들이 좋다고 달려갔을까요? 무신정권 100년간 몽골군이 고려 전역을 휘젓고 다니고 왜구들이 전국을 휘젓고 다녀도 무신정권은 강화도로 피난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만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무신정권을 싫어했겠지요. 일부 문신들은 무신들의 행태가 싫어 속세를 떠나 살았고 무신 아래서 벼슬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신들을 비난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규보는 무신 정권의 권력자였던 최충원에게 잘 보여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릅니다. 이런 이규보를 아마 문신들 사이에선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한 비난을 변명하는 말이 이 시에 들어있는데, 각고의 끝말을 연결하면 색중각공이 나옵니다. 색중각공, 색, 불완전인 현실 속에서 불완전한 현실 중에서 공, 진리를 각 깨달아라. 이 말은 불교의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국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인용한 것인데, 자, 두 번째 나오는 즉자는 고즉자로 수학 기호로움은 이꼴입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이 같다. 자, 시자는 세 번째 시자는 뭐뭐이다라는 서술어입니다. 색즉시공하면 색은 곧 공이고 공즉시색, 공은 곧 색이다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색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실 세계,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뜻하고 공은 현실, 즉 현상 속 뒤에 숨어있는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를. 자, 색의 본질은 공이고 공이 곧 색의 본질이다. 불완전한 현실 세계인 색이 곧 진리인 공이고 공의 세계이고 진리의 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닌 불완전한 세계인 색계에 있다는 말로 당시 무능하고 부패한 무신정권에 협조하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모두 다 깨끗한 척하고 잘난 체하며
무신정권을 비난만 한다면 고려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이 불완전한 현실 속인 세계에서 고려의 국익과 백성들을 위한 정치, 즉 공을 실천하겠다 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 불완전하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 들어와 현실을 고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지요. 자, 진리는 공은 절이나 교회 같은 깨끗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인 세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색중각공,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라. 시 한 수 가지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것은 저희 잘못이 아니고 이규보라는 분이 20자 속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규보의 영정중월에 대해 대략적인 감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